이것은 오뎅일까요? 아니요, 이건 오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오뎅일까요? 아니요, 이것도 오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오뎅일까요? 네, 이게 바로 오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오뎅일까요? 아까 이것들은 오뎅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것은 오뎅입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한 건데 이건 왜 오뎅일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고 먹으면 더 재밌다, 장백전입니다. 우리 겨울철만 되면은 뜨끈뜨끈한 간식들이 떠오르잖아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뎅인 것 같아요. 특히 추운 날씨에 먹는 국물이 정말 일품인데요. 이렇게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간식 오뎅, 우리가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친구들은 왜 오뎅이 아닐까요? 바로 이 친구들은 어묵이기 때문입니다. 엥? 오뎅이 어묵이고 어묵이 오뎅인 거 아니야? 정신 나갔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묵이 일본어로 오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뎅은 정확히 요리의 이름입니다. 오뎅은 일본 음식 중 하나로 여러가지 재료를 넣고 뜨거운 국물에 끓여 먹는 전골 요리를 뜻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어묵이고요. 그래서 아까 국물에 담겨있던 친구들은 오뎅이고 국물에 담겨있지 않은 친구들은 오뎅이 아닌 거죠. 실제로 일본의 오뎅에는 어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부, 두부, 스지, 삶은 계란, 비엔나 소시지, 심지어 문어 다리까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오늘은 오뎅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묵 종류들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알려드릴 건 사츠마 아게라는 어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익숙한 스타일의 어묵인데요. 이 어묵의 특징은 튀겨서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어묵들은 대부분 튀겨서 만들죠. 그래서 특징이 표면에 기름기가 굉장히 많고 튀긴 음식 특유의 고소한 맛이 많이 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건 치쿠아입니다. 꽤 익숙한 모양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먹기도 하고 아따맘마 같은 데에서 많이 나왔던 어묵의 형태이기도 해요. 치쿠아는 대나무 죽대에 바퀴 윤자를 쓰는데요. 생긴 게 대나무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대나무 같은 봉에 반죽을 발라서 굽기 시작한 게 유래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이 치쿠아는 구워서 만드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튀겨 만드는 사츠마아게보다는 좀 더 탱글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마시멜로입니다. 뻥이고요. 이거는 한펜이라는 어묵입니다. 한펜은 쪄서 만드는 어묵인데요. 대표적인 쪄서 만드는 어묵은 가마복고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어묵들 본 적 있으실 텐데 이게 바로 가마복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나루토마키라는 가마복고인데요. 유명한 만화 나루토라는 만화가 있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나루토인데 나루토마키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마복고는 소바, 우동, 라멘 등의 고명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라면들도 이런 가마복고가 들어가는 라면들이 많습니다. 가마복고는 이렇게 고명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오뎅에는 많이 안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팬으로 준비했고요. 쪄서 만드는 건 동일하지만 한 팬에는 마가 들어가서 좀 더 폭신한 식감이 나요. 이렇게 어묵 종류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마복고까지 합치면 4가지 정도의 어묵이 대표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어묵들을 오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네리모노라고 부릅니다. 일상적으로 어묵을 부를 때 이렇게 네리모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좀 더 사전적으로 접근했을 때 네리모노는 반죽을 이용해 만든 음식들을 통칭하곤 합니다. 일본에서 어묵을 찾고 싶을 때는 오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리모노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우리가 평소 먹는 사과어묵이랑 봉어묵이 존재하지 않죠. 이런 형태의 어묵들은 한국에서는 흔하지만 일본에서는 흔히 먹지 않는 스타일의 어묵입니다. 다음은 어묵을 제외한 재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삶은 달걀입니다. 일본에서 유대 타마고라고 하고요. 솔직히 다 잘 아는 재료니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튀긴 두부, 아츠아게입니다. 튀긴 두부는 유부죠. 일반적인 유부는 얇게 튀긴 두부라면 이것은 두껍게 튀긴 두부입니다. 제가 준비한 아츠아게는 어육이 좀 섞여있는 제품인데요. 국내에서 두부만 튀긴 거는 따로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에서 두부를 튀기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유부는 제발 사드세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재료인 스지입니다. 힘줄이 일본어로 스지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이 힘줄을 스지라고 부르는 건 일본의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특이하게도 일본 오뎅에는 이런 스지 꼬치를 넣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스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살코기가 좀 섞여있는 형태의 스지를 사용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일반 아이스지를 사용했고요. 물을 잠길 때까지 넣어서 파랑 생강을 넣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삶아주겠습니다. 이 다음은 곤약인데요. 냉장고 구석에 들어가 있더니 빵빵 얼어버렸어요. 이렇게 얼어버린 곤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곤약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합니다. 해동하면서 수분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질겨지거든요. 그래도 아까우니까 해동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입니다. 일본에선 다이콘이라고 부르고요. 국물 낼 때 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오뎅도 물을 넣어서 국물 맛을 살리면서 그 국물을 무가 흡수하면서 무까지 맛있어지는 일석이조의 식재료입니다. 무를 그냥 잘 썰어서 껍질을 깎아서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껍질 까는 게 좀 미숙해가지고 안전 제일을 1순위로 깎았어요. 이렇게 손질된 무에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무를 쌀 때문에 삶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조리 영상 보니까 쌀을 넣어가지고 삶아주는 걸 봐서 저도 그렇게 10분간 삶아줬습니다. 넓적한 사츠마에게 친구들은 칼집을 내가지고 준비할게요. 그렇게 칼집을 내줌으로써 안에 있는 기름들이 국물로 나와서 국물 맛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칼집 사이로 국물이 들어가서 어묵 맛도 더 좋아질 겁니다. 한 팬은 그냥 넣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칼집을 내가지고 십자 모양으로 내주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국물을 잘 빨아들여서 나중에 1.5배로 불어있더라고요. 치쿠아는 어슷썰기에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슷썰기에서 죽창 모양이 나와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대나무랑 더 닮은 것 같아요. 곤약을 해동했는데요, 쪼글쪼글해졌죠. 유부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면 되는데 자를 때 보니까 수분 쫙 빠져나오는 거 보세요. 사실상 수분을 다 잃어가지고 굉장히 질긴 식감이 되거든요. 그래도 수분을 잃은 만큼 국물은 더 많이 흡수할 거라 생각하고 삼각형으로 잘라줬습니다. 이제 삶아준 물을 건져내고 국물의 베이스가 될 다시마 육수를 만들어줄게요. 물은 총 1.5리터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물 100ml마다 다시마가 1g 정도 필요한데요, 다시마를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면은 물 색이 바뀌는데 그때까지 끓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스지 끓일 때 물이 소고기 육수가 되거든요. 저거를 나중에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거품을 걷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마를 따로 체에 건져낸 다음에 스지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물이 졸아들면 물을 보충해가면서 스지를 2시간 동안 삶아줬고요. 이 스지를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꼬치로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현지에서는 스지 꼬치로 항상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손 조심해가면서 끼워주면서 5꼬치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 다시마 육수를 냄비에 부어서 쯔유와 미림, 혼다시를 이용해서 국물을 만들어줄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설탕이랑 소금을 넣으면서 간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 국물에 물을 넣고 오래 끓일 거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재료들이 국물을 먹으면 좋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삶은 달걀이랑 곤약 정도를 넣고 1시간 정도 추가로 끓이겠습니다. 자, 1시간이 지났고요. 물이 좀 쫄았으면은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간이 맞을 정도로 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끓이니까 무랑 삶은 달걀의 색깔이 확 들었죠? 이제 여기에 준비해뒀던 재료들을 모두 넣고 10분 정도 끓여줄 건데요. 이렇게 10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완성입니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버너 위에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무, 치쿠와 한 팬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뜨끈한 국물도 한 곡 짜일게요. 먼저 치쿠아부터 먹었는데요. 치쿠아는 확실히 튀긴 어묵보다 좀 더 탱글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렴한 제품이거든요. 저렴한 제품들은 보통 어육의 탱글함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치쿠아가 어육 함량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탱글함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굽는 과정이랑 튀기는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요. 이번엔 무를 먹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무가 오뎅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오뎅들은 무는 국물용으로 정도밖에 안 쓰는데 일본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은 사실 그냥 무입니다. 다들 국물에 넣어서 국물 잔뜩 먹으면 무 한번 드셔보셨잖아요? 그 국물이 그냥 일본식 국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한 팬을 먹어봤는데요. 한 팬의 맛 자체는 어묵의 맛이라면 좀 많이 다릅니다. 어묵 특유의 생선살 맛이 있잖아요. 그런 맛이 강조되는 편은 아니고 식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마시멜로 먹으면은 혀에 닿을 때 기포층이 톡톡 터지는 느낌 나잖아요. 이 한 팬에서도 그런 느낌이 확 나요. 맛 자체는 굉장히 슴슴합니다. 근데 한 팬이 국물을 정말 많이 머금어요. 그래서 국물 맛을 흡수해서 맛을 좀 커버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음은 삶은 계란이랑 사츠마계랑 곤약입니다. 먼저 쪼글쪼글 망한 곤약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말 질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그 곤약 식감이 딱 나는데 안 끊어져요. 여러분은 제발 곤약 보관 잘해가지고 멀쩡한 곤약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츠마아게입니다. 사츠마아게라고는 했는데 일본 제품을 갖다 쓴 것도 아니고 사츠마아게로 검색해서 나온 제품을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국내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어묵을 튀겨서 먹기 때문에 모양만 비슷하면 사츠마아게랑 거의 똑같은 음식입니다. 어육 함량이 좀 높은 제품이라서 탱글탱글하고 맛있었어요. 삶은 계란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 아는 맛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진빔에다가 제가 또 좋아하는 닥터페퍼 한 잔 넣고 하이볼 한 잔 말았습니다.
닥터페퍼 호불호 많이 갈리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음료수예요. 다음은 제가 제일 기대하던 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지 굉장히 오독오독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평소에 먹던 스지는 스지곰탕으로 먹다 보니까 간이 그렇게 세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찌유 베이스의 간장 국물에 먹으니까 간이 확실히 세더라고요. 이것도 나름 어울리고 좋았습니다. 이 스지에도 조금씩 살코기가 붙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위가 좀 더 맛이 좋았어요. 식감도 훨씬 탱글쫄깃하고 딱딱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스지를 살코기가 있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안 먹어본 아치아게를 먹어볼 건데요. 오늘 제 원픽은 아치아게였습니다. 그냥 튀긴 두부 마시게 뻔했는데 이게 어육이 살짝 섞인 제품을 썼다 보니까 어묵의 맛이랑 거의 흡사했어요. 마라탕집이나 허거집 가면 있는 그 두부 어묵 있죠? 그 맛이랑 비슷합니다. 적당한 어육 맛이랑 두부의 고소한 맛이랑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오뎅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한국 오뎅과의 차이를 잘 아시겠죠? 일단 내용물부터가 많이 달랐습니다. 부산에서 물떡이라는 걸 넣는 걸 제외하면 한국 오뎅에는 어묵만 들어가죠. 반면에 일본 오뎅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요. 제가 여기에 넣지 않고 소개를 못한 재료만 해도 비엔나 소시지, 문어다리, 치쿠하고 다양한 재료가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큰 차이는 우리나라는 멸치 베이스의 육수를 쓴다면 일본은 간장과 가쓰오부시, 다시마를 이용한 육수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일본 오뎅과 한국 오뎅의 차이점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본 오뎅은 다양한 재료가 주인공이지만 한국 오뎅은 거의 어묵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서는 오뎅이 어묵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혔었고 오뎅이 어묵이 아니라는 사실이 좀 퍼진 지금에도 오뎅을 어묵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는 어묵만 들어가는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묵탕이라는 번역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음에 오뎅을 먹게 될 때 오뎅이 어떤 음식인지 상기해보면서 더 재밌고 맛있게 오뎅을 드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알고 먹으면 더 재밌다 장백준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